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막 이제 시작하셨겠지만 이제 틈틈이 이렇게 주변에 자꾸 물어보고 해야 돼요. 뭘 물어보냐면 내가 나중에 행정사가 돼서 어떤 걸 할까, 어떤 업을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거를 그랬다가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자기 막 따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좀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나는 행정사가 됐으면 어디서 할까, 어디서 할까, 두 번째 어떤 업무를 주로 할까를 생각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이제 딱 합격하자마자 바로 그냥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공부만 하고 있다가 딱 합격을 하잖아요. 그때 뭘 하겠다 그러면 막 늦는 거지 이제 막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하시는 김에 주변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갖고 첫 번째 어디서 할지 지역. 뭐 주로 내가 사는 지역이 위주로 좋겠죠. 그 두 번째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싶은가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한번. 그거는 이제 판단의 기준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뭐 틈틈이 그 지역 정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는 이제 생각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빨리 이제 현장에 진입이 될 수 있어요. 교재가 이제 34쪽입니다. 챕터 2예요. 공문서 관리. 자, 여기는 워낙 양이 많아서 모든 절을 다 볼 수는 없고 1절만 볼게요. 1절만. 절 제목 공문서 작성 및 처리 해놓고 자 먼저 문서의 개념 2번 공문서의 개념 넘겨보죠. 좀 몇 개 더 볼게요. 넘겨서 제2절 문서의 필요성과 기능 목차 3개 보이죠? 필요성, 기능, 원칙이 보이고요. 넘어가 보시면 3절 문서가 어떤 게 있을까? 종류가 있어요. 먼저 누가 만들었다? 주체. 또 뭐 문서를 보내냐 안 보내냐 유통 대상 여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규정이 나온 문서 성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서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41쪽에 이제 4절 나오죠. 문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작성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 조금만 더 보가면 이제 42쪽에 가서 제5절 문서는 언제 성립하냐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에서 여러 번 출제했네요. 표시가 된 게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제 뒤에 볼 테니까 앞으로 돌아오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문서 관리란 단원이고 문서기를 문서 관리 파트라고 그래요. 1절 보죠. 공문서 작성 및 처리. 목차 1번 문서 개념, 목차 2번 공문서 개념인데 우선 이제 절 제목부터 알 수 있듯이 1절 공문서 작성 관련된 문제거든요. 첫 번째 그냥 문서예요. 공문서 아니고. 이거는 공문서, 얘는 그냥 문서. 그냥 문서는 뭐냐? 문서는 말이에요. 자, 사람의 의사 등을 종이 같은 기록 매체에 기록한 것, 그게 문서예요. 간단하죠? 문서는 그냥 사람의 의사 등을 종이와 같은 기록 매체에 기록한 것, 그게 문서라니까요. 자, 그래 놓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공문서죠. 공문서. 자, 그럼 이제 공문서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공문서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일단 여러분 책에 보다시피 어떤 게 있냐 먼저 공문서는 공문서인데 첫 번째 행정상 공문서가 있고요. 행정상 공문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 법률상 공문서가 있어요. 행정상, 법률상 두 가지가 있어요. 공문서의 개념 속에는 행정상, 법률상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상은 별로 안 중요해요. 법률상 이 공문서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행정상 공문서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서 개념 정리받고 그럼 두 번째 뭐죠? 자, 공문서 개념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행정상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건 벌써 우리가 앞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왜? 이건요. 법에 명시가 돼 있어. 그 개념이. 어디에 돼 있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 우리 행정협업 촉진 규정 3조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1호, 2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1호, 2호에.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법에 규정된 공문서 종류죠. 개념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이 3조가 무슨 내용이었죠? 용어정이에요. 3조가. 용어정이 1호가 뭐였습니까? 공문서. 2호가 뭐예요? 초원자문서.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 3조 제1호에서는 뭐가 공문서랍니까? 세 가지였죠. 공무상, 작성, 시행, 접수한 문서가 공문서 아니었어요?
그러죠? 그게 3조 제1호에 따른 공문서예요. 그 다음 3조 제2호. 이것도 금방 보신 거 아닙니까? 금방 뭡니까 이게? 2호가 무슨 문서죠? 전자문서예요. 전자문서. 전자문서니까 당연히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컴퓨터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자적 형태로 작성, 그죠? 보내고 받고 송수신 그리고 저장된 문서를 전자문서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3조 제1호, 제2호에 대한 규정이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응용하니까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민원처리 법률 시행령 30조 제1항에 따른 공문서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법좀 보이네요. 민원처리 법률 시행령 30조 제1항에 따른 공문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 동그라미가 4개 보일 텐데 1, 2, 3, 4, 5일 거예요. 첫 번째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위변조 방지 2. 출력 문서 진짜냐 아니냐 진위 확인 조치.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나오죠. 출력 문서 위변조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해서 이렇게 해갖고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볼까요 한번? 이제 그 여러분들 왜 동주민센터에 가면 그 이제 우리가 등본 하나 떼려고 그래 등본. 그 요즘 무료예요. 무료 돈 안 내고 그냥 뗄 수 있는데 그 저 담당 공무원한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입구에 보면 이렇게 ATM기처럼 생긴 기계 있어요. 이렇게. 그죠? 딱 이 지문 딱 인식하니까 하고 나서 딱 누르면 쭉 나오잖아요. 등본은 거의 무료로 그냥 떼줘요. 돈 내는 것도 있는데 거의 무료가 많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그거는 이제 그 본인 인식을 하고 나서 바로 등본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청했잖아요. 뭘 해달라고 신청했죠? 그러면 그거를 문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력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위조할 수 있겠어요? 그 문서를? 절대 위조 못해요.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위변조 방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해서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 문서를 이를 출력했다면 그건 곧 공문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가 먼저 등본 신청을 했죠. 신청했어요. 그럼 발급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 행정기관 동장이 나한테 통지했어요. 통지. 그 주민등록 등본을. 그럼 내가 이거 출력했죠? 자, 출력한 그 문서가 뭐냐? 그 출력된 건 그게 우리 규정에 따른 공문서로 보겠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예가 나오죠. 뭐 토지 등본, 대당 등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건 시험 나온 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책에 연도수 표시가 안 된 건 시험 안 나온 거예요. 그거는 여기 바로 뭐냐면 공문서 개념인데 조문을 외워놔야 돼. 민원처리 법률 시행령 30조 제1항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행정상 공문서 그러면 법 규정이요. 종류 3개. 영제 3조 제1호 공문서 3조 제2호 전자문서 민원법률 시행령 30조 제1항 출력문서 요 3가지가 공문서예요. 3가지가 그게 3가지 묶여서 행정상 공문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었죠. 법률상 공문서가 있는데 여기 그냥 참고하면 돼요. 법률상 그랬으니까 무슨 법? 두 개. 형법 또 하나 민소법 2개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형법, 민소법 2가지 있는데 어차피 이제 뭐 길어 보입니다만 뭐 등등 많은 말이 나오잖아요. 형법상 쭉 기록해갖고 뭐 공무원이 그 명의로서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 이러면 끝나요.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민소법 돼 있죠.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된 것으로 인정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론 둘 다 묶어보니까 누가 작성했어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거면 공문서예요. 그럼 얘네 둘에 필요한 이유는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2가지는. 증거 능력. 각종 소송 절차상에서 형사, 소송, 민사, 소송 절차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공무원이 작성해야 된다 이 얘기죠. 많겠죠. 여기는 뭐 많겠어요. 뭐 각종 피의자, 신문, 조서 등 많겠지. 위에 거에는. 밑에 것도 많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문서 2절에 1절에 공문서 개념을 정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문이 말해요. 공문서의 개념에 대하여 약설해봐라. 20점 줄게. 이랬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이렇게. 공문서 개념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봐. 목차를 해봐. 한번. 1번이 무슨 목차 나올까? 1번 목차를 해보라고. 응? 처음이니까. 자, 일단 1번 목차 뭘 잡을까요? 문서의 개념을 잡죠, 먼저. 그죠? 이렇게. 두 번째, 어떻게 잡을까요? 공문서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야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없고, 2번 대목차 안에 중목차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중목차. 2개 들어가야겠죠, 그죠? 2개. 어떻게? 첫 번째, 행정상 공문서가 하나 들어오고, 또 법률상 공문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으로 다시 와야 되겠죠. 그럼 이게 대중이니까 그 다음 목차는 소가 되겠네. 그죠? 네, 소목차 몇 개 나와야겠게요? 소목차 몇 개? 3개 나와야겠죠? 하나, 둘, 3개 나와야죠. 이렇게. 이게 뭐죠? 3조 제1호, 3조 제2호. 공문서, 전자문서. 요거는 뭐야? 민원법률시행령 30조 제1항 이렇게 나오면 될 거고, 여기는 목차를 줘도 되고 안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여기는 목차가 있죠. 이렇게 그냥 퉁쳐도 돼. 뭐만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는 뭐만 들어가면? 법 이름만 들어가면 되지. 무슨 법? 형법, 민사, 소송법 2개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다고?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된 것. 그러면 땡, 끝난 거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문서죠. 이게 한 문제가 완성이 됐어요. 20점 준다 그랬죠, 여기서. 그러면 요게 몇 점 같아? 여러분들 채점자라고 그러면? 채점자라고 하면 요게 몇 점 같아요, 요게? 요게 15점이야. 요게 최소한 요게 몇 점 같아요? 요게 한 3점 되겠지. 얘가 있으니까. 네? 만약 이게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5점, 얘가 5점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답안을 구성하면서도 그걸 생각을 하면서 구성하는 거야. 어디에 배점 비율이 크냐. 네? 그럼 여기가 중점이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매 문제마다 목차마다 그런 배점 비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점 비율이 큰 데를 잘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천편일조로 쭉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단원마다 여기가 좀 배점 비율이 크겠네, 여기가 중요한 거네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하나하나가 쌓여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안지를 구성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랄까, 이제 그 과거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던 그런 마음자세하고는 많이 달라져야 돼.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 했던 뭐 이제 경험, 또 뭐 많은 시험을 또 봤던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죠 이제.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공문서 개념이에요. 넘어가요. 그다음 제2절 나오죠. 제2절 보면 일단 접하게 봅시다. 절 제목 왜 필요하냐와 어떤 기능 얘기죠. 근데 훑어봐요. 법조문 보여 안 보여?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네? 볼 때 절 제목 파악했는데 여긴 조문이 안 보이네. 그럼 다 이론이란 소리밖에 없죠. 그럼 먼저 이론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뭐만 파악합시다. 목차하고 키워드요. 그럼 뭐 있죠? 필요성.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원칙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2절 넘어가서 필요성과 기능. 여기는 목차 크게 2가지죠. 필요성과 기능인데 그럼 먼저 필요성 보자고요. 문서가 왜 필요하냐 그 말 아니에요. 왜 필요하냐. 자, 이래서 필요해요. 복, 대, 증, 절.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문서라는 건. 이래서 문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뭘 외울 때
한 글자를 외워놓으면은 그 한 단어는 기억이 나요. 한 단어 기억이 나면은 문장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 자, 복잡 보세요. 왜 필요하대요? 내용이 복잡해서 그렇대. 두 번째는요, 말로 안 된대요. 세 번째는 증거가 필요하다네. 네 번째는 절차상 필요하다네. 그 다음 뭐 있죠? 보존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문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 문자를 따서 외워버리면 돼요. 복대증절보 이렇게. 복대증절보. 복잡해서 대화로 안 되니까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필요해서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문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 부분 시험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책 볼 때 시험 나왔냐 안 나왔냐, 법조문이냐 이론이냐 봐가면서, 그렇게 봐가면서 책을 보는 거라고. 항상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소설책 아니에요. 수험서야. 수험서는 그렇게 보는 거라고. 더더군다나 주관식 수험서는 시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네. 근데 이건 이론이네. 오케이, 그럼 뭘 따자? 목차 따자, 키보드 따자. 그럼 끝나는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비단 지금 이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네 과목 다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그게 책을 보는 습관이 여러분 마음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돼. 이 책 보는 습관들도. 자,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됐죠, 이제. 자, 됐어요. 넘어가세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서 기능과, 이제 여기 기능인데, 자, 일단 봐요. 여러분 책에 보면 1번, 2번, 3번 목차를 이렇게 묶으면 공통 단어가 뭡니까? 의사죠. 오,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는 말이에요, 의사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해요. 의사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첫 번째 의사 기능인데, 첫 번째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의사를 기록하고 구체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의사를 외부로 전달하는 기능도 있어요. 세 번째가 보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시험 나온 적 없어요. 나 같으면 낼 수 있겠어요, 이거. 내가 출제한다 그러면. 자, 그럼 세 가지로 보이는데, 이제 이 뜻이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없는데, 자, 봐요. 기록 구체화라고 돼 있는데, 뭐 그렇다, 그렇구나 이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그 기능이 문서의 기한부터 결제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네. 요건 좀 알아야 되겠네. 그죠? 자, 마저 해놓고. 두 번째, 전달 기능 그래요. 아니, 뭐 전달한다 그 뜻이겠지. 뭐 전달한다. 전달한다. 아, 그래. 근데 이것은 의사를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서 문서의 발송, 도달 등 유통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그러네요. 자, 세 번째, 보존이에요, 보존. 보존이야, 그 뜻도 이해했죠. 우리가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의사 표시를 시간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앞으로 다 배울 내용들인데, 어찌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문서의 기능을 보면서 이 의사의 기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문서의 기능에서 의사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문서 의사소통을 문서로 할 테니까 이제 행정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처음 문서를 만들어요. 처음 문서를 만드는 거를 한 단어로 기한이라고 그래요. 안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이제 한자의 의미 그런데 어쨌든 처음 만들 때를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공무원이 기한을 했어요. 그럼 문서를 만들었겠죠. 만들었어. 만든 걸 들고 상관한테 가져가. 봐주세요 그런다고. 상관이 갖고 와봐. 쭉 봐줘요 이렇게. 네? 봐주는 거를 검토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업무는 우리 혼자 못하겠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이 업무를 하려면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협조란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협조도 구했겠지.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더 높은 사람한테 가야겠지. 이제 뭐 행정기관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뭘 받으러 가 이제? 결제를 받으러 가요. 이렇게. 이제 결제, 요거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결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문서를 이제 보내야 되겠죠.
물론 문서 종류를 뒤에 배우겠지만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보내는 거야, 거기가 다. 문서를 보내려고 할 때는 자 이제 문서라는 거 뒤에 배울 거야. 결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요때 드디어 문서로서 성립을 해요. 요때 그게 문서로 만들어진다 의미에 성립했다. 그러면 이건 공문서죠 지금. 그럼 그냥 종이 쪽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이 따로 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공공기록물로서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등록. 이제 공공기록물 등록이에요. 공공기록물로 지정이 되죠. 그럼 기간 연수가 주어져요. 최저 1년, 최고 영구 이렇게 주어져요. 주어지는 건데 뭐 중요 다 달라질 테니까 그럼 등록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등록이죠 지금. 만들었잖아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생산 등록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등록됐어요. 그럼 이제 보내야 되는 거야. 보낸다는 거를 시행이라고 그래. 그 시행이 한다는 건 그 안에 의미가 된 내포된 의미가 발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서가 이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문서를 만든 그 행정기관의 처리과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이게 과정이에요. 요게 여기까지가. 그러면 자 이게 예를 들읍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안전부라고 예를 들어요. 거기서 뭐 이제 무슨 공공과 이렇게 예를 들죠. 문서 보냈어요. 그럼 문서를 이제 가죠. 가. 근데 도착되겠지 상대방 기관에. 도착됐어. 도착이 되면 이제 접수를 하게 돼요. 여기를 뭐라 그럴까? 이제 뭐 그렇게 할까요? 이제 국토교통부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공공과 이렇게 예를 들죠. 이렇게. 이게 받는 데란 말이에요. 받아. 그럼 받았으니까 여기도 받아서 뭘 하느냐면은 받아가지고 접수라는 거는 곧 이꼬로 등록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칠판 잘 보면 등록이라는 단어가 내가 2번 써놨죠 지금. 앞에 거 뒤에도 있잖아요. 앞에 거는 이게 만들어서 하는 등록이라고 그래서 무슨 등록이라고? 그건 생산 등록이고 뒤에 거는 그대로 읽으면 돼. 그대로. 접수 등록이에요. 그래서 문서는 등록이란 건 2가지를 포함한 개념인 거예요. 만들어서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일 처리가 돼 이렇게. 뭐 뒤에 또 많은 절차가 있는데 그거 생략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문서의 일생 사이클 과정이에요. 이건 단계야. 모든 요 단계로 이해해줘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걸 한 단계를 다 배우는 거야. 단계마다. 그럼 문서라는 거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파트를 잘 공부를 못하면 뒤로 못 가는 거지. 하나가 되고 돼야 또 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 얘기할 때 문서관리 파트는 과정을 잘 숙지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과정이 다음으로 이어가는 건가. 알았죠? 대답 안 하면 나 집에 갑니다. 수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은 혼자 하는 거야. 원래 선생이. 근데 주관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봐요. 쓰려면 말로 할 수 있어야 써져요. 머리 있다고 절대 써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데 내가 머리 이해했어요. 알고 있어요. 외웠어요. 근데 쓰려니까 손이 안 나가요. 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말로 줄줄 나와. 그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식 쓰는 거는 말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써지는 거라고. 말로 못하죠? 머리 있지만 못 써요. 공부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쓰려면 내가 말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이제 과거에 다른 거 강의할 때는 이제 왜 그 GS방의 그룹 스터디 같은 거 했어요. 모여서 이렇게 막 토의하게 하고 막 발표하게 한다고 말하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 뭐 그런 건 없지만 우리 초창기 땐 그렇게 했었어요. 막 발표하고 했어. 막 써오게 해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말을 하라는 거야. 내가 물어볼 땐 뭐 하고? 대답하고. 대답 안 하면 난 바로 집에 가는 성격이에요. 근데 선생이 없어 나밖에. 그 대안이 없어. 대체할 선생이 없다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죽고 나서 대답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제 얘를 연기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문서는 의사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를 기록과 구체화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얘가 여기 뭐라고 돼 있냐? 기한부터 결제까지 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여기서 보자면 말이야, 여기서. 이게 문서의 개략적인 사이클인데 의사 기능 중 기록과 구체화가 나타나는 기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기한부터 여기까지래. 여기를 무슨 과정이라고 써 있어요? 성립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봐요. 자, 전달 기능인데 거기는 일단 전달하는 거니까 이게 봐요. 시간적이에요, 공간적이에요? 전달하는 거니까 공간적이지. 그런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됩니까? 문서의 발송, 도달 등 유통 과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끌고 가서 보니까 여기 지금 발송했죠. 여기 도착됐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여기가 유통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업무 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으면 반드시 이거는 보존을 시켜야 돼요. 방금 그랬죠? 연구와 연구 또는 취재 인력까지예요. 공공기록물은 계속 보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세 번째예요. 의사의 보존 기능이에요. 그제 계속 영원히 보관할 수도 있어. 영원히 국가 망하지 않는 한. 그게 뭡니까? 시간적 확산 기능이다 이거지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마지막 게 두 번째 자료 기능도 있고 연결 조정 기능도 있는 거죠. 자료의 그거 얘기죠. 뭐 여기 증거 자료 이런 겁니다. 증거 자료 기능이 있다. 자, 그리고 내려보니까 밑에 나온지요. 연결 조정하는 기능도 있는데 보세요.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결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렇죠? 계속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다른 부서 협조도 구할 필요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정 기능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게 다섯 번째라고 되어 있으나 연결 조정 기능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에서 기능을 좀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뭘 배우냐면 이 문서의 과정, 일생 사이클을 쭉 하나하나 다 내용을 배우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인데 그냥 참고하세요. 여기는 참고하는 겁니다. 문서를 어떻게 처리하자, 빨리 해라, 책임져라, 법에 맞게 해라, 그 다음 컴퓨터로 해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빨리 하고 책임을 지고 그 다음 법에 맞게 하고 컴퓨터로 하라 그 얘기예요. 네 가지가 문서를 처리할 원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설명할 거 더 이상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책 법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올해 처음 했는데 좋네. 그동안 계속 판서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이런 거 없이 전부 판서를 다 했는데 어깨도 무지하게 아프기도 했고 저보고 이제 항의가 막 들어왔어요. 글씨가 개발세발이라고. 근데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이제 처음 해보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거 갖고 올 거예요.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이거 있어요. 손 이거 지시봉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쭉 빼갖고 가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오늘 안 갖고 왔네 그거를. 자, 이렇게 해서까지 됐죠. 넘어가는데요. 자, 이제 3절 보죠. 3절은 일단 자 파악할게요. 절 제목 볼게요. 문서 종류죠. 네, 종류입니다. 목차가 3개 보이네요. 주체, 유통대상, 성질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파트가 이제 그거네요. 종류를 배운다 그 뜻인데 종류가 일단 목차 3개 있어요. 주체, 대상, 성질. 그런데 내용 대충 훑어보니까 3번 대목차는 조문이 보이네요. 그죠? 3번 대목차는 조문이 보이네. 그죠? 조문은 보입니다. 거기 써 있어요. 영제사조라고 써 있어요. 영제사조. 그거 보니까 자, 그 밑에 숫자 목차 몇 개 있나요? 다음 페이지까지 6개가 있군요. 그죠? 6개가 있네요. 이제 일단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자, 1번 대목차 주체와 2번 대목차 유통 대상은 조문은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파악됐네? 문서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그중 3번만 법에 규정된 거네. 2개는 아니고. 그런 느낌이 딱 왔어.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 이거? 그죠? 성질이 중요할 것 같겠죠? 왜? 그건 법에 규정된 문서 종류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뭘 맞춰? 포커스를 딱 맞춰놔야지 그러면. 시험 나온 적 없어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가 파악됐죠 벌써. 거기는 외워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1번부터 갑시다.
작성 주체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거긴 뭐 의미가 간단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그 뜻이에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냐. 두 가지가 있죠. 공사, 공사. 여기 이제 써 있죠. 여기 사적, 개인 사적 써놨어요. 여기는 이제 공, 이건 개인사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공사 이렇게. 그럼 다 합성했죠. 벌써 공문서 끝났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공무상 뭐예요? 작성, 시행, 접수, 끝.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서 했듯이 공문서 종류는 몇 가지? 공문서 종류가 몇 가지? 네? 두 가지라니까. 뭐? 행정상, 법률상 두 가지. 행정상 속에 몇 가지? 세 가지 아니에요. 3조 제1호, 3조 제2호, 민원 법률 시행령 30조 1항 그거잖아요. 근데 법률상이란 건 법 명칭 두 개만 기억하면 되고 형법, 민사, 소송법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거죠. 자, 요래서 이거 공문서예요. 이렇게. 끝. 자, 두 번째 사문서입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개인이 사적 목적을 갖고 작성된 것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 뭐 신청서, 증명서, 진정서 등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접수가 됐다네. 그러면 그거는 공문서예요. 사문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미 회수도 안 돼. 그건 이제 많겠죠.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소장, 고발장, 탄원서, 진정서 등등 많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적 목적을 갖고 작성된 것이라더라도 이제 행정기관 제출 접수된 건 공문서로 보겠다. 요게 두 가지가 주체. 됐어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유통 대상으로 넘어가 봐요. 이제 유통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걸 문서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 의미입니다. 유통이란 말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유통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 보낸다. 안 보낸다. 두 번째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유통 대상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안 보낸다는 거는 우리끼리 알면 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알 필요가 없어. 우리끼리 알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을 쓰니까 내부 결제 문서라고도 하고 안 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비발신 문서 이런 표현도 써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보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그런데 어떤 걸 우리 유통되지 않는다. 저거를 비유통, 비발신 또는 내부 결제 문서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뭐 하려는 거냐? 여기 나오죠. 내부적으로 우리끼리만 계획을 수립한다. 처리 방점을 결정하자, 업무를 보고하자, 소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서인데 끝에 발신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저걸 외워버립시다. 수립, 결정, 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내부 결제 문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유통 대상이다. 이건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그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대내. 그 다음에 대외. 그 다음에 수신자,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 명의가 같아요. 이 세 종류를 유통문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대내 문서 보죠. 대내, 대외. 이건 뭐기 한자가 이제 내자, 외자 써 있습니다만 안내자 밖에 써 있잖아요. 여기 대내 문서 뭐예요? 행정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 상호간 유통문서라는 건데 행정학 지금 배우고 계시니까 이 단어 배웠을까? 아직 안 배웠을려나? 자, 우리가 보조기관, 보조기관 용어 배웠나요? 아직 안 했나요? 진도가? 완전 안 나갔겠구나. 자, 어쨌든 이건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문서인데 여기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 써 있잖아요. 행정학 때 배워요. 배우는 건데 이제 보조 이 의미 먼저 이해해버려요. 그냥 말 그대로죠. 이제 장관이 있어요. 그 밑에 뭐 차관도 있겠죠. 그다음 밑에 뭐 실, 국, 과, 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정점이 장관이죠. 지금 밑에 쭉 내려와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입니까? 수직적에 수직적. 이렇게 수직적. 직계 부하들이잖아요. 직계 부하들 걔네가 보조기관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려간다. 수직적인 개선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보조기관이라 부르고 이 보좌란 말 이런 뭐냐면 행정기관장을 옆에서 보좌, 자문, 조언을 주는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각종 위원회 같은 게 있겠죠. 각종 위원회 같은 것들을 보좌라고 얘기를 한다고. 남자분들 군대로 말할 때 그 군대 뭐죠? 참모 있죠. 왜? 참모진을 갖다 이렇게 불러요. 보좌기관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자, 그 기관끼리인데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왔다 간다 그 말이거든. 대내문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외문서. 자, 대외문서란 건 바깥 외절 써놨잖아요. 자체 기관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국민 또는 단체 등에 보내고 받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죠. 뭐. 다른 타 기관으로 보낸다. 뭐 일본 국민한테 보낼 수도 있다. 그걸 대외문서라고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이제 행정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신의 명의로 보내고 받아요. 이게 처음 들을 때 좀 이해 안 가요. 이 둘 봐요. 여기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기관으로 써 있죠. 우리가 이 두 개를 묶으면은 발신, 명의, 인 이렇게 부른다고. 두 개를 발신, 명인이라 부르는데 이것도 행정학 때 배울 텐데 아직 글쎄요. 이제 행정기관의 장은 이해했다고 치고 여기는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합의제 행정기관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행정기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뭐 간단히 해봅시다 한번. 행정기관의 종류 이렇게 말하면 독임제라는 것이 있고 합의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요건 배웠어요? 물어본다 전화한다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 네? 한참 후배격 되는 우리 최우진 교수한테 물어볼 거예요.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 배웠죠? 그럼 이게 독임제란 뜻은 뭡니까? 내가 장땡인 거예요. 누가? 장관이. 이게 홀로 독자야 이게 지금. 그럼 이건 한마디에 뭔 차이예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그 문제거든. 그 독임제 누구한테 있어요? 장한테 있어. 장. 그러면 예를 들읍시다. 행정안전부 독임제요 합의제요? 행정안전부 독임제죠. 장관이 장땡이잖아 자고지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그건 합의제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치고 그러면 두 번째 끌어내립시다.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말하면 둘 중 누굴 말할 것 같아요? 네? 합한 거요. 여기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장도 포함된 거고 합의제 기관의 장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기관의 장자가 붙잖아요. 그럼 그 의미는 독임제, 합의제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장자가 붙으면. 그런데 장자 빼버리고 행정기관으로 끝나버리죠. 그럼 이건 오로지 뭐만 말하는 거라고? 합의제만 말하는 거라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행정기관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해서 배웠고 행정기관 장이라는 거는 독임제의 장과 합의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인데 그럼 금방 끌고 와서 금방 어떻게 써놨어요? 보내는 사람의 명의가 둘로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장이나 기관으로. 에? 그럼 기관으로 끝날 때 앞에 써 있잖아요. 뭐만 말한다 했어요? 합의제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장자 붙어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독임제하고 합의제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이건 이제 뭐 부연 설명한 거지 어쨌든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 문장 봅시다. 장이나 기관 명의로 보내고 그 명의로 받아요. 그것도 어쨌든 보내고 받으니까 동문서라고 하는 의미인데 첫 수업일 때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수업부터 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첫 수업이니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 돼요. 저거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요즘에 아주 정말 큰 이슈죠. 뭐 사회적 큰 이슈고 오늘까지 아마 그게 애도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5일까지죠. 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아주 우리가 참 불행한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안전과 국민의 안전, 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는 부처가 어느 부처예요?
행안부예요, 행안부. 자, 그럼 행안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모호하겠는데 저는 굉장히 정말 막 화가 나요. 잘못한 거예요, 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잘못한 거예요. 경찰 잘못했어요. 아, 미리 왜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다 다우지가 했는데 그죠? 아,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러네. 아니, 그렇잖아. 우리끼리지만 그렇잖아요. 그 생태 같은 그 젊은 친구들이 말이야, 그걸 많이 가서 어떻게 보호 좀 미리 했다면, 아니 많이 몰릴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가서 좀 어떻게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좀, 어? 아유 참. 어쨌든 뭐 자, 그럼 뭐 그렇고, 그럼 안전 관련된 부처가 행안부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거기서 A라는 부서가 있어. 이 부서가 안전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요. 아주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안전과 관련된 부서라 예를 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 하나의 부서만 안전 관련 일을 할까요? 아니겠죠.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지. 근데 이제 안전과 이걸로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으네. 그러면 이제 그 다중이 모이는 어떤 그 이제 그런 경우 안전을 위한 이제 뭘 만드는 거지 이제 그 매뉴얼을 우리 이번에 사건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군중이 밀집되는 이런 어떤 그 이제 그런 경우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자 이거야 A 부서가.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그럼 이 A 부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처리과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문서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럼 저기서 했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들게 A 부서가 되겠지 이렇게 기한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거치겠죠 이렇게 이제 장관 결정 받았을 거고 보낼 거 아니겠냐고. 보내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A 부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안전 관련 부서가. 그럼 다 문서를 다 만들었어. 만들어서 이제 보내자고. 보내봐요. 저 끌고 와. 저 끌고 왔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서 내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 관련된 거죠. 더더군다나 군중 밀집할 때 안전을 도모하자라는 걸로 만든 문서잖아 이게. 그럼 이것과 잘 판단을 해봐. 이 일과 관련된 유관부처가 어디 있을까? 유관부처가. 어디로 보낼까? 보낼 때. 어디로 보낼까? 자, 이게 안전 도모하자. 국민의 안전인데 군중이 밀집하는 지역일 때 경찰력을 배치해서 안전을 좀 잘하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거라고. 그럼 어디로 보내겠냐고 이 문서 종류를 다 보낼 때. 어디로 보내요? 첫 번째가. 아, 경찰청이겠지. 그렇죠. 예, 경찰청으로 당연히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디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을까요? 법무부도 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도 뭐 직접 관련되는 건 없다 하더라도 남캐도 뭐 그죠? 뭐 이제 그래 어쨌든 간에 예를 들은 거니까 뭐 법무부로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로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잖아. 뭐 젊은 친구들이 모일 그런 이제 뭐 할로윈 데이니까 그 학교 그죠? 그 학교가 어디예요? 뭐 교육부라든가 각 시도 교육청 등이 있겠죠 이렇게 쫙 보낸다고 이렇게. 그러면 저게 지금 행안부죠. 행안부니까 독임제죠. 보낼 때 누구 이름으로 보내겠어 그러면? 장이니까 행안부 장관으로 보낼 거 아니겠어요? 받을 때 누구 명의로 받겠어요? 이 사람들은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으로 받겠죠. 그럼 몽땅 이건 무슨 문서입니까? 대외 문서잖아 다. 그죠? 그런데 보냈는데 저게 A 부서였어요. 그렇죠? 근데 받는 부서가 그 행안부 내에 B, C, D 다른 여러 개 부서로도 보내는 거라고 지금. 얘네들도 협조를 해야 되니까. A는 뭐예요? 처리과 주관 부서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도와주는 부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보낼 때 다 누구 명의로 보냈어? 지금 누구 명의로 보냈다 그랬어요? 행안부 장관 명의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장 명의로 받겠지만 같은 행안부 내의 부서 아니요. 그건 받는 것도 누구 명의로 받아? 행안부 장관 명의로 받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끌고 가봐 이렇게. 자, 세 번째 봐요. 행정기관의 장 누구? 행안부 장관 등이 자신의 명의로 누구 명의로? 장관 명의로 보내고 그 명의로 받는 문서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거 세 번째로 계획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묶어서 유통 대상 문서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해됐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됐고 다음에 오는 분들은 난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거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앞에 다 찍어놨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지 이제. 이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서 종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3번 넘어가시면 문서 성질이라고 돼 있죠. 거긴 책에다가 별표 해놓고 좀 쉬었다가 또 하자고요.